안녕하세요. 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부양책 이슈가 증시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증시는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35%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랑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주간 기준으로 이번 주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부양책 합의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부양책이 금방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냥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대선과 관련된 그런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죠. 이제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1차 토론처럼 난장판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렇게 정책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1차 토론보다는 훨씬 더 좋은 토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격해지면서 서로 약간 인신공격 비슷하게 그런 공격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번 토론에서는 많은 그런 정책 내용들이 그래도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후기와 또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CNBC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Here are the key moments from the final Trump-Biden presidential debate. 자, 여기에 이제 핵심 순간들을 설명해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핵심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내용 요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양측이 didn't pull punches,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12일 대선이 남은 가운데 행해졌던 토론 같은 경우에는 toned down from the furious first showing last month.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톤 다운된 그런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안 끼어들지 했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기간에는 이제 마이크를 끄도록 했죠. 자,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실게요. 이제 위에는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컨트라스트.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자, 여기서 이제 코로나 관련 토론은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대답을 잘하고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We're about to go into a dark winter. 우리는 어두운 겨울로 향해 가고 있다. And Trump has no clear plan.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없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Trump has no plan.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dark winter at all. 우리가 어두운 겨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We're opening up our economy. Our country.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열고 오픈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중국에서 온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대응을 정말 잘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한테 대응을 잘했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 부분에서는 많은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이제 민주당이 더 대응을 잘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이슈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러시아로부터 보시면은 350만 불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나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그 secret bank account, 그러니까 그 비밀 통장 계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나는 22년간 항상 내 세금 기록을 공개해 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언제 세금 기록을 오픈할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이든 후보는 4년 동안 곧 한다 그러고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기서 약간
좀 언쟁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는 바이든 케어였어요. 바이든 케어가 뭐냐면 이제 오바마 케어를 물려받은 미국의 이 헬스케어 관련 내용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관련 기사 보시면서 미국의 이 열악한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정말로 뻥이 아니라 운 나쁘게 보험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은 보험이 회사를 통해서야만 거의 가입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거든요. 혼자서 개인으로 가입하면 정말 비싸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못하면 사실 보험도 없는 거죠. 운 나쁘게 뭐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해서 보험이 잠깐 끊겼는데 큰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가 이제 정말 2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전부 이 건강보험 시장이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헬스케어 보험을 그 privilege,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오바마 케어나 이제 바이든이 지지하는 바이든 케어는 사회주의적인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이든 후보는 전 국민이 보험을 가져야 된다는 게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발언이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언가가 정말 되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달에 보험비를 뭐 거의 40만 원? 그것도 회사에서 내주는 거 한 4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랑 관련해서는 역시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경제였는데요. 이제 경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시면 바로 이제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 최저임금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도시별로 다른 데도 있고, 이제 평균은 7.25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불인 데도 있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는 미국 전체 최저임금이 15불이 돼야 된다, 이게 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 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모든 주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주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불로 올리는 거는 소기업들을 다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15불로 모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린 에너지 부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유 회사를, 그 기름 회사들을 항상 많이 지원하고 이런 입장이고, 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 회사들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정책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북한 얘기가 또 나와서 흥미로웠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안 좋았고 거의 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고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그 북한이 대화하기를 거부했던 거는 오바마가 그 북한이 이제 깡패 짓을 하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고, 트럼프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북한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외신들을 읽어봤는데 다들 하는 말이,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가 잘했다고 판단할 만한 토론이었고, 또 바이든 측에서는 바이든이 잘했다고 판단할 만한, 또 이제 대세를 바꾸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 기사는 뭐냐면, 이제 각 후보의 승리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영향을 받을까를 나타내준 기사라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베런스지 기사고, The market is betting Trump will lose the election. Here's the playbook if it's wrong. 물론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이길 경우 어떤 시장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긴데요. 보시면, 네,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면은 2016년처럼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오긴 어렵고,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종목의 이 반응은 업계별로 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들로 예상이 됐고요. 제가 아까도 전해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유 관련 이런 기업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정말 증시에서 잘 나가는 이 큰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했을 경우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더 엄격한 그런 이제 독점법 같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세금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기술주들도 이런 변화가 나오기 전에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까? 트럼프가 이겼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길 경우는 반대로 사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린 에너지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바이든 승리를 예측하고 그린 에너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ETF도 보시면은 한 달 동안 23%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린 에너지 종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경우 내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연결된 기업들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규제 같은 거를 계속 진행할 규제가 아니죠. 관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냐면요. 이제 건축 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비, 파이낸스 이런 업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승리해서 큰 부양책이 나오면 더 호재이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요. 지금 너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거나 현금으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돌리거나 이런 너무 급격한 행동에 나섰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2016년에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증시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많이 상승했던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리면요. 먼저 우울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면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고요.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1,6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신기록을 기록했고 지난 7월에 이제 그 피크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또 입원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또 오늘 제가 마지막 기사로 쓴 기사인데 이제 유럽보다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 훨씬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였고요. 10월 마켓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모두 50을 상회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실적 부진으로 3.63% 내렸고 인텔도 실적 부진으로 10.58% 내렸습니다. 캐피털 원 파이낸스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1.62% 상승했고요. 이제 실적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S&P 500 기업 중 25%가 넘는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공개했고요. 83%가 전문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해요. 실적은 지금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비르 치료에 대해서 FDA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크게 올랐는데 이제 상승폭 줄어들면서 0.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또 테슬라 악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모델 S와 X 5만 대 리콜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21% 하락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증시 마무리하는 전문가 발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CNBC네요. 여기 보시면 세븐포인트 캐피털의 마이크 카츠 파트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I think everyone is in wait and see mode. 모두가 기다려보자는 모드에 들어갔다. There's a lot of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소식의 every headline, 이 모든 헤드라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no follow through.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그 분명한 그림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뭐 부양책으로 시작해서 부양책으로 끝난 한 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GDP 3분기 경제 성장률 그 GDP의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발 부양책 얘기가 어떻게든 결론이 지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소식을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